안녕하세요. 외환 보유액이 IMF도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하다고 얘기했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데 시장은 전혀 그런 얘기를 귓등으로 듣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언제든지 더 요동칠 수 있다. 1400원 넌 시간 문제다. 1450원도 조금 지나면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IMF가 인정해 주는 거다. 지금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믿는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유가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상품 수지도 안 좋죠. 무역 수지도 안 좋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대폭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하는 말은 흐름을 면밀히 보고 있다. 보고만 있으면 뭡니까? 대응을 해야지. 대처하라고 저 자리에 앉혀놨더니 대기업들,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그리고 고소득 직장인들 세금 깎아주고 그 펑크나는 세금 어디서 메꿉니까? 결국에는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기업들 세금 감경시켜준 만큼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합니까? 기업들의 상황이 더 좋아져가지고 한국의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노력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저 자리에 있을 때 대기업 재벌들한테 딸랑딸랑 거려서 나중에 정관예우 그러니까 퇴임하고 난 이후에 5억짜리 10억짜리 수십억짜리 연봉 받을 수 있는 사회이사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대기업들 비 맞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되게 제대로 신경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되게 열심히 일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부 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어대지 실제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성수용품 가격 작년 수준만큼 이렇게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걸 목표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제수용품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거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물가 안전 전망 10월달 되면 정점을 찍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물가가 충분히 안정이 돼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물가가 잘 잡히고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나아지고 있는 거죠. 나아지고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돌발 상황이다. 일시적이다. 다른 나라도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로 자꾸 그냥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냥 부자들에게만 혜택 주고 있고 또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는데 현안이 되어 있는 경제부총리가 무슨 경제부총리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작자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는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2022년 7월 1일 DSR 3차 시행한 이후 그냥 한국이 IMF 시즌2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IMF에서도 버틸만 하니까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금리 올려야 되는 거죠. 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제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찔끔찔끔 올리고 미국은 가파르게 올리는데 대응이 됩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모습인 거죠. 한국에서 경제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경제가 나아지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남의 나라 불행을 부풀려가지고 자기들에게는 황금알을 헐값에 주워 먹을 수 있는 찬스로 만들어서 갖다 바쳤잖아요. 뭡니까? 매국노죠, 매국노. 추경호 역시 외국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뒤로 자기 돈 챙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한덕수나 추경호나 대통령이나 그냥 막장이죠. 환율이 1385원인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뭔 놈의 괜찮다는 말만 떠들어대냐라는 거죠. 국민들의 공감을 1도 얻지 못하는 저는 뭡니까? 그냥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국한테 다 퍼주고 실제로 미국한테 외면당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66년 만에 최대 무역 적자, 무역 수지 적자, 환차선으로 외화 유출 지속,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추경호가 호언장담을 해본들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십시오. 그때 정부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관료들이 다 거짓말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환율이 오르든 말든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면 IMF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경제 박살나는 거죠. 대책이 없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많은 관료들은 일을 안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때 경제부총리를 저런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그냥 나라의 경제가 개판되는 거죠. 뭐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는데 뭐가 나아집니까? 나아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IMF는 이미 터졌죠.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외환보유고 바닥나는 거죠. 지금 소진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1996년, 1997년의 김영삼 대통령보다 지금의 대통령이 더 우려스럽죠.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계속 주시만 하고 있답니다. 중소기업 도산하고 뭐 다 엉망되고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괜찮다, 별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담하건대 IMF 시즌2가 오고 있는 걸 숨기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외환보유고 충분하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외환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한 내년 중반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려고 하니까 뭐 연끌족들 때문에 쉽게 못 올리죠. 부동산 때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어영부영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한국의 경제는 성장 동력 꺼지고 더 빨리 망가진다라는 거죠. 뭐 지금 현재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외환보유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장이 자기 IMF에서 왔다고 외환보유고 충분하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뭐라고 느낍니까? 아, 이제는 저렇게까지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더 안 좋아지는구나. 더 암담하구나. 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안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못 믿는 걸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의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 사실상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뭐 의지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참 그냥 답답합니다. 답답해. 외환보유고가 안 충분합니다. 안 충분합니다. 지금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4,364입니다. 근데 이게 4364인데요. 8월 달에 4386이었고요. 7월 달에 438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4477이었습니다. 5월 달에는 4493이었고요. 계속 줄어든다면 올해 들어가지고 2022년 1월부터 해서 계속 지금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뭐가 충분하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사기성 발언을 하는 경제부총리를 우리는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될까요? 한국의 경제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요. 참 이래저래 그냥 암담할 뿐입니다. 어떻게 참 살아야 될지 각자 도생하고 더 힘들고 어렵게 스스로 허리띠 쫄라매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참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